XSFM입니다. I, D, W, K.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정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든 만신창이를 만들고 쓸모없게 만든다고 저도 20대 때는 그렇게 믿었더랬습니다. 손에 물을 안 묻혀본 귀족 자제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최상의 스테이크가 나오지 않으면 역정을 내서 그걸 얻어내고야 마는 마인드랑 비슷합니다. 지난 한 해 말입니다. 생활체육 노동자들이 커리어 최악의 기간을 감내했더랬습니다. 체육관 죄다 문 닫고요. 열어도 회원 등록률과 PT 계약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벌이가 좋은 나라가 되면서 체육을 전공한 많은 청년들이 예전보다 직업을 영위하고 질을 높이는 일에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트레이너 보조로 처음 들어가면 비정규로 10년 동안 막 같은 월급 받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PT도 없고 하던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많이 번다고 해도 많이 번다는 건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죠. 20대에서 40대 또래인 주로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해일 같은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안 내본 어색한 움직임으로 트레이너들이 형평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구호를 만들어서 소셜에도 내고 중량바에 알배긴 손으로 피켓 들고 거리 집회도 나갔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스쿼트하는 그 장면이요? 이러한 장면을 겪은 당국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을 만나서 이번 대유행에도 생활체육시장이 아주 멈추는 걸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외의 똑똑한 실마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리 유지는 다른 영업장처럼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체육관들이 다른 영업장들에 비해 넓기도 하고요. 비말의 전파 범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의 강도와 시간당 소모되는 칼로리를 낮춰보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감탄할 만한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동의 인텐서티를 조정하라는 명령은 령으로 만들기 어렵죠. 네. 덜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제 심박수를 감시해야죠, 전 국민의. 그럴 수 없잖아요. 애플워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하기도 쉽지 않죠. 네. 다 애플워치 차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국가와 트레이너가 원하는 최종 목적은 운동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죠. 영업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업종의 고사를 막는 겁니다. 때문에 표면에 적어놓고 해석의 어려움을 우회해가면서 회원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노동자들이 책임져가면서 지킬 수 있는 문장 한두 줄, 아이디어 한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어려운 점입니다. 실제로 말로 세울 수 없는 건데 말로 약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표면적인 문장이 클럽 안에 있는 메인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의 BPM 조절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드럼 비트는 유산소 운동의 속도, 나아가서 본 트레이닝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글을요. 저는 머슬앤피트니스에서 20년 전부터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은 유산소 안 해보신 분이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는 공무원이 만든 탁상 행정의 결과는 더더욱 아닙니다. 음악 얘기로 넘어오면요. 뜬금없이. 제가 아는 분야 떠들어야 되니까. 제가 현역 때 되게 자신 있어 하던 BPM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95 정도 내외의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힙합 장르의 BPM입니다. 쿵쿵따리 쿵쿵따입니다. 그리고 75에서 80 내외의 느린 하드코어 리듬 BPM이 있었습니다. 투스텝도 그런 걸 많이 썼었고. 네. 후자는 숫자로만 보면 느리죠. 80 이러니까. 네. 근데 실제로 랩을 할 때는 80으로 하는 척하면서 이 에디터는 이거 알 거예요. 2배 속도인 160bpm에서 주로 노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되게 화려하죠. 랩을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네. 제가 그걸로 왕년에 애들 기 많이 죽였습니다. 요즘은 다 할 줄 알죠. 이런 방식은 지금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현재 당국이 내놓은 해법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죠. 80bpm 노래를 틀었는데 160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러닝을 160에 맞춰서 한다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랩을 해야 되나요? 비트를 만들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이 빗나간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이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사람들도 조심해가면서 운동을 하고 생활체육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도 일상회복과 방역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내놓은 과도기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의 오늘의 땀의 결과물, 중간 기착지가요, 모양이 좀 우스워 보인다고 그냥 비웃는 당신들이 너무 많아요. 살면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타인의 프로세스에 대한 존중 섞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정치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늘 그렇듯 언론인이나 공론장의 인기인들 중에 열의 9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는요, 언론사의 함량 미달 처신, 그리고 이에 대한 싸움이 볼만한 한 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의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 사원이 작성한 홍보성 기사 200여 건을 2,000건입니다. 2,000여 건을 네이버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거 사실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뭐 네이트 같은 야후 같은 포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난리가 났습니다. 재래시장에 익숙해 있던 언론인들이 뭐? 기사를 지워? 미쳤어? 들고 일어났어요. 먼저. 네. 근데 무려 2,000건을. 네.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7일 연합뉴스에서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의 박땡땡 사원이 작성한 홍보성 기사를 네이버에 지속적으로 송고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는 이 제안서를 입수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사 한 편당 14만 원인가? 장난 아니죠. 네. 2,000건이면 얼마야. 그리고 그 다음날 연합뉴스에서는 네이버에 송고했던 홍보성 기사 2,000건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인가요?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지난 20년 사이에 공공연히 알던 비밀들입니다. 뭐냐면요. 언론사 내에 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를 쓴다. 왜냐하면 홍보성 기사 만들어줄 게 너무 많아요. 본사 소속이 아닌 비정규직 기자들이 기사를 쓴다. 왜냐하면 우라카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무슨 일도 있었냐면 홍보나 광고를 담당하던 부서가 따로 그 자회사 언론사로 커버린 경우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기사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기사를 쓸 줄 알게 된 거예요. 홍보국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언론사가 돼서 나 거기 대표 기자요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치면은 유현상 PD님이 갑자기 팟캐스트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렇죠. 광고를 싹 쓸어가는. 물론 또 유현상 PD는 또 팟캐스트 PD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다 가져가고. 위기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본말이 전도된 그 언론사들이 덜어 있습니다. 작은 곳들 중에서는요. 물량을 쏟아내야 돼요. 근데 법대로 하자니 이게 막을 수가 없어서 물량을 이렇게들 합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그리고 연합뉴스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조선일보처럼 겁을 집어먹은 상태로 보입니다. 회사가 국가에 받는 지원금이 너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죠. 네. 국가 기간통신사니까요. 국감에 불려가서 혼나면 혼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산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통신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국감에서 예산이 까인다. 예산 깔 거예요라고 여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을 때 까일 예산은 이 홍보성 기사로 벌 돈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당장 2달 뒤면 벌어질 일입니다. 네. 연합뉴스는 겁나게 겁먹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 관련 뉴스. 정부가 신문부수공사 ABC협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2달 전에 처음 얘기했죠, 이거. 사실상 ABC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2달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ABC협회가 유료 부수를 가짜로 책정해 언론사가 지원금을 가져가게 했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언론사의 지원금 분배가 거짓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문체부에서는 이후 ABC협회에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 조치 17건을 ABC협회에 권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ABC협회가 이걸 이행하지 않아서 배째. 정책적 활용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째주마. 그러니까 제가 그 이행 권고 17개 항목을 읽어봤거든요. 네. 할 역량이 없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정말 아주 쾌도난마였습니다. 이번 지금 2주일 정도가요. 정말 배째라고 나왔고 우리가 천지를 먹다에서 보는 이렇게 반동강을 내는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앞으로 ABC 협회의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왜냐면 아예 안 쓸 거니까요. 네.
구독자 조사, 언론 중재위 심의 결과 등 사회적 책임 지표 등등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정부 광고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당의 속내는 점점 줄여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를요? 언론사에 대한 ABC 협회 차원의 지금 주어지던 지원금을 줄여서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구독자가, 독자가 포털에서 언론 그 기사들을 접하는 국민이 직접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이 방식의 돈을 많이 갖다 옮겨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언론개혁의 안전핀을 이렇게 하나 뽑았습니다. 근데 터지지 않았네요. 뭔가 전쟁이 날 줄 알았는데 그 조선일보가 오만 난리를 다치면서 막 주도하고 있는 지금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나 즐거워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여당 관계자들을 한 번에 다 잡아먹을 뭔가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상 식수원을 없애버렸는데 그 조국 전 장관발 소송에 겁을 먹어서 지금 그쪽에 영향이 모여 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력이 이리로 안 모입니다. 언론사들의 이건 지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위기인데요. 일단 모든 재래 언론은 지난 20년 동안 이런 사업 아이디어, 저런 사업 아이디어 많이 내보고 실험해왔잖아요. 그 실험이 끝나갑니다. 이 일 때문에. 사업의 완전 리셋이 다가옵니다. 언론 이야기는 이 정도였습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학내 인권센터를 통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이를 셀프조사라고 지적했으며 노사 공동조사단의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지금 들으시는 이번 주에 먼 미래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로 괴이했던 한 주였습니다. 역사상 집권 5년차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한 주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다음 주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50%로 회복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집권 5년차의 50%는 일반적인 집권 5년차 평균의 더블입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5%, 3%를 기록했죠. 그렇죠. 원래 잔혹한 레임덕의 기간이잖아요. 네.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당 대선 지금 경선이 시작됐다. 근데 여당 대선 경선이 시작됐다고 해서 대통령 레임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심화되면 심화되죠.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한 2, 4분기 정도를 이끌고 왔던, 보수발 공정 논란에 대한 흠집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깃발이 되고 있는 사건이 지금 이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 사건입니다. 네. 보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은 결국 사람들에 대한 괴롭히기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포털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요거 아까 제가 잘못 말했어요. 뭐요? 노사 공동조사단의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 선별 지급이 아니고 전국민 지급이에요. 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5글자로 저 새끼 뭐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고 난 이후에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전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좀 명명백백하게 내면의 사정을 읽을 것 없이 정치 경륜에 크게 당한 사건이라는 건 지금 온 국민이 해석하는 그게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나 왜 이렇게 잔인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가는 동안 너무 신나 있었을 거예요. 잘 가라. 너는 이제 너네 집에 돌아가면 다져진 고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이 주제를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듯이 이준석 대표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 많이 얘기들 합니다. 동의하는데 저는 아예 보수야당 전체 국민의힘이 온실 속의 화초인 것 같다라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올 초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새로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네. 올해부터 나온 모든 기사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패널들 대화 방송에 이런 것도 요즘 녹취돼가지고 그 포털에서 많이 찾을 수 있죠. 이런 걸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1야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당론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저기 80% 선별 지원이요?
아무도 국민의힘의 당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프레임은 미디어가 보수야당을 꽁꽁 숨겨준 다음에 홍남기대 여당, 기재부대 청와대 구도만 비춰줍니다. 언론이 계속 그랬다. 그랬으면 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야 거기 또 뛰어가는 게 여의도니까요. 네. 아마추어 당대표가 와 우리 당에서 아무도 영역 표시를 안 했나 봐. 내가 가서 광 팔아야지 할 생각이 들 법합니다. 언론이 여러모로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보수야당을 감춰주는 스킬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럴수록 보수야당의 체질이 허약해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당론이 안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보수야당이 당론을 주장하는 건 없어지고 네. 뭐 기재부라든가 싸우잖아요, 정부랑. 네. 그럼 이제 또 언론들은 그 기재부의 수장을 갑자기 띄워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측은 하고 있잖아요. 중도 정권에서 고위 공직자들은 보통 보수야당 편이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보수야당에서도 그냥 저 사람들 우리 편일 거야 이러고서 그 외에 논의를 심화시킨 적이 없었다는 티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해외 이야기.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203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의 비용이 원자력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3일 보도에서 2030년 시점에 1kW당 발전 비용이 태양광 발전은 8엔에서 11엔대 후반이 될 것이고 원자력 발전 비용은 11엔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소위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대책 비용은 늘고 반면에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하락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다 쓴 태양광 패널을 재생하는 산업에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쓰레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태양광 발전의 단점이 날씨, 송전 비용,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한경이니까 이런 말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무슨 말이에요? 일본은 땅이 많아요. 뭐 도쿄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언론개혁이랑 에너지 산업의 이동은 좀 다르죠. 전자는 지들이 잘못해서 해야 되는 개혁인데 후자는 원자력 노동자들이 죄지어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동일한 건 살기 위한 카르텔이 양쪽 모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례로 볼 때는요. 이런 카르텔은 바깥에 연대할 심리적 동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보수지를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원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일본 사례 많이 듭니다. 그런 일본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징표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또 하나의 노동 이슈.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이 2년 2개월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중요한 뉴스예요. 3차 잠정 합의안은 2020년 기본급을 41,000원 인상했고요. 그 외에 징계를 받은 조합원의 사면,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네.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16일 날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2일 임금 협상을 시작했지만 노조가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 분할을 반대하면서 2년 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경제에 놀랄만한 실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묻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가장 놀라운 일은 아무래도 아사 직전인에 난리치던 조선업의 원톱으로의 부활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네. 당연히 중심에는 세계 1위 기업인 현중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산소호흡기 대준 거. 지역 경제에 토하고 노동자들의 토해야 된다. 그 첫 단추가 이제 깨어진 거고요.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2019년하고 가장 다른 점은 초호실적이라는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예전보다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라는데 저는 그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 다만 진보지에서 요런 걸 좀 해석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합의안을 노조 측이 올린 걸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가 내용에 아예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2년 만에 타결안인데. 게다가 현중은 한국 재벌들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50%가 넘습니다. 참고로 LG는 15%대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중 노조는
한 5년 됐을 거예요. 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합했어요. 단일 대우를 형성한 지가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타결된 임단협에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 내용에 없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저는 공부 중입니다. 끝으로 스포츠 뉴스.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지명타자와 선발 투수로 출전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인데요. 투수 오타니와 타자 오타니가 각각 선발 출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MLB 사상 최초의 일이고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투수 오타니 쇼헤이가 교체를 당해요. 그래도 타자 오타니 쇼헤이는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그러면은 투수에서 내려온 다음에 다음 이닝 때 야수로도 갈 수 있나 싶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히어로즈 팬 입장에서는 뭐 지가 허밍이야? 나오고 싶으면 막 나왔대? 그 생각했는데. 네, 이거는 올해부터 올스타전의 규정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규정이 바뀐 게 오타니 쇼헤이 때문에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팬 투표에서 지명타자도 1위, 선수단 투표에서 선발 투수로도 탑5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이 오타니 쇼헤이의 이도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날 홈런 더비도 출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홈런 더비는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1번 타자로는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해서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홈런 더비 1라운드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피곤하다. 네. 피곤하겠죠. 이번 주에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둘 다 유연한 결정을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엄청 칭찬받았고 KBO는 개까이고 있습니다. KBO는 일부 구단을 봐주느라 리그를 유연하게 중단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세계전쟁 때도 리그 중단 안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이번 주에 오타니 쇼헤이의 상징성 그리고 팬들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올스타전의 전통을 바꿔버렸죠. 투수가 투수 일 끝나면 타석도 못 나오는 게 일반 야구 규정입니다. 그리고 올스타전 한정에서 지명타자를 계속 쓰는 걸로 바꿨죠. 올스타전이란 원래 팬 서비스니까요. 왜 이러냐? 미국 프로스포츠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라는 게 무시무시합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70년대에 미국은 야구의 나라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분위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월드시리즈 평균 시청자 수가 늘 4천만을 넘었어요. 와, 4천만. 근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1,000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천만 가구면요. 그 당시 인구의 40에서 50%를 넘나들어요. 네. 네. 한 60년간의 추세가 지금 팬데믹의 영향도 있겠지만 꾸준히 떨어져 왔거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시청률이 1,000만 밑을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그 인기를 반등시키는 건요. MLB가 참고하고 싶은 건 이제 NBA 모델밖에 없습니다. 영웅이 나타나서 리그 전체를 구원해주는 거죠. 조던 구단주나 스테판 커리처럼 이런 스타들이 있어요. 유의미한 시청률의 급등세를 만들 수 있는 스타. 네. 급반등세를 만들 수 있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상징적이었던 스타 마케팅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과 99년에 마크 맥과이어와 세미 소사의 홈런왕 레이스입니다. 프로야구랑 프로농구 일면 실어주기도 바빴던 한국의 스포츠 신문이 연일 일면에 두 사람 얼굴을 경쟁적으로 띄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내 분위기는 더 했었어요, 그때. 시사 주간지 표지도 이 사람. 종합 일간지 일면도 홈런 더비. 시즌 막바지에 가면 두 선수가 소속돼 있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하고 시카고 컵스 정규 시즌 경기 시청률이 3, 4천만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에게 지금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거는 기대는 그 정도일 거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세상을 평정하는 만화 속 영웅이죠. 이게 되게 일본 만화의 세계관인데 그걸 갖다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일본 만화 캐릭터로 삼기에도 너무 약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사기니까요. 네, 이렇게 사기면은 그 만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 맥과이어하고 소사하고 다른 점은 글로벌 마케팅에 맞게 아시아계죠. 네. 미국은 몇 년 전에 좋은 선례를 하나 경험했습니다. 제레미 린이라고. 물론 린은 미국말이 그 일언어인 미국인인데 단 몇 경기 정규 시즌에 잘한 거였는데 리그의 인기를 갑자기 올려놨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MLB로 오타니 쇼헤이로 돌아오면 3점대 방어율 선발 투수인데 홈런왕. 이런 선수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기대는 실로 엄청납니다. 팬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향후 한 10몇 년 동안
메이저리그가 가지게 된 마지막 희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그리 보입니다. 이번 주의 뉴스들이었습니다. XSFM입니다.